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하는 동네 바보 동마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재미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남들하고 비슷하거나 어떤 레퍼런스가 없거나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좀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궁금하시다면 한번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구 주제가 정해지기 전에 보통은 대학원 초기에 이 연구를 기초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연구 주제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내가 주제를 정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연구 주제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내가 할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를 배우면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간혹 요런 문제가 있어요. 위에서 정해준 주제로 해서 막 실험하고 막 데이터 뽑고 막 정신없이 막 밤새서 실험해서 막 정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말고 이거 해보자.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막 그것에 대해서 또 막 새롭게 막 해야 되니까 그 실험하고 다시 막 공부하고 막 정리하고 또 발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건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전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마무리해보자. 요렇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었고, 이럴 때는 뭐 잘 모르니까 뭐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좀 저만 그런 건가?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공감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정해지기 전에 뭐 이것저것 해보는 단계가 있죠. 필요하죠. 근데 이게 계속 무한정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한두 개 딱 해보고 그러면 이걸로 해서 픽스를 해서 연구 주제로 해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데, 요게 정해지지 않고 이 전 단계에서 계속 무한정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반복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력했던 것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주제가 정해져야 뭐 이 정도 되면 졸업이 되겠다, 뭐 이 정도 되면 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주제가 정해지지가 않으면 정말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깜깜한 그런 대학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 다른 일을 많이 맡게 돼요. 뭔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실험실에 뭐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논문 쓰는 거와 딱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맡게 돼요. 뭔가 딱히 뭐 정해진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맡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맡다 보면 그런 일들만 많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내가 대학원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연구를 열심히 막 공부를 해서 밤새서 막 공부를 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연구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를 픽스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한 후에 얼마쯤 후면은 졸업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최대한 핵심 데이터를 빨리 뽑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해외 포닥을 간 후에 3개월 안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주제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 데이터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뭔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간은 지나가는데 뭔가 눈에 띌 만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 물론 본인도 힘들겠지만 이 교수님도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논문도 써야지, 뭐 과제도 써야지, 뭐 이런 그 실험실도 운영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되는 게 있는 곳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눈에 띌 만한 핵심 데이터를 얻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핵심 데이터를 얻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사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얻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데이터를 얻는 일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해서 머리가 가장 맑을 때는 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 그러니까 뭐 논문을 읽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로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실험을 하고 이런 일에 좀 집중을 했었고, 아무래도 뭐 피곤하고 힘든 오후 시간에는 중요하진 않지만 좀 급한 일, 이런 일들, 뭐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좀 처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선배나 동료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연구가 시작이 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핵심 데이터가 됐건 샘플이 되었건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청해서 최대한 빨리 핵심 샘플이라든지 핵심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흥미로운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주제라고 할지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실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서치를 좀 더 해서 이 모티베이션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서 정해준 주제 같은 경우에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모티베이션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티베이션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좀 흥미가 좀 떨어지게 되고, 이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연구 주제를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현재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서 이 연구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연구에 대해서 살을 붙여본 후에 이 뼈대를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이 주제를 정하는 식으로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가 정해졌다면 그걸 가지고 선배나 교수님한테 가져가게 되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경우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허술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안 좋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좀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전에 그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그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게 좋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정말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을 때 뭔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다면 조금 더 수정을 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가져가서 이제 컨펌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한 번에 오케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코멘트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뭔가 흥미로운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뭔가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보여줘야 이 연구 주제가 계속 바뀌거나 뭐 이런지 않고 한 가지 연구 주제로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스토리가 정해지고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논문을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서 얘기한 흥미로운 스토리를 인트로덕션으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는 형태로 하는 건데, 이게 논문 쓰는 훈련도 되지만 이 시작한 연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직 뭐 정식으로 논문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된 건 아니지만 실험실에 밤에 혼자 남아서 내가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면 이게 의외로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1차 버전 드래프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1차 버전 드래프트를 교수님한테 보내드리면 뭐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아주 많이 뭐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연구 주제가 바뀌진 않겠죠. 제발.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논문을 보내드릴 때 그냥 보내드리지 말고, 이 논문의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다음 논문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논문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 제안을 하는 게 아무래도 교수님과의 속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교수님과의 속도를 맞추는 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과의 연구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맞게 되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연구 주제가 바뀌는 일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연구 주제가 바뀌는 일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구 주제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것저것 얘기해 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계속해서 박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막막한 대학원 생활 그리고 포닥 생활에 대한 그 저의 경험들, 꿀팁들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통박.